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부산의 대표적인 흉가였던 계금 흉가. 지금은 사라져서 없는 부산의 계금 흉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워낙에 말 주변이 없어서 재미없을지도 모르니 이해 바랍니다. 지금 계금 흉가는 사라졌습니다. 부산시에서 철거했거든요. 부산의 학원에 강사로 일하시던 저와 친분이 있는 분께서 말씀해주신 이야기입니다. 계금 흉가가 철거될 무렵 이 선생님께서는 부산 모학원의 부원장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철거된 그날 밤 학원의 총원장과 단과원장 등 곱창집에서 밤늦게까지 술잔을 기울이셨습니다. 이때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길 계금 흉가를 아냐고 하셨고, 부산 사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아는 계금 흉가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종합부원장님의 사촌동생이 사업에 실패하여 집도 날리고 하여튼 전 재산을 날려 길바닥에 주저앉게 되었는데요. 이때 싼 집이 하나 있었답니다. 바로 그 계금 흉가였죠. 그 당시에는 딱히 흉가라고 소문이 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싼 맛의 가족들을 데리고 그 집으로 이사하셨답니다. 4일쯤 살았을까요? 대부분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전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걸핏하면 정전이 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밤이 되면 식탁 위에 올려둔 밥그릇은 어느 순간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고 창문이 흔들리며 가재도구들이 이상한 움직임을 보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벽걸이에 걸어둔 국자가 양옆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앞뒤로 흔들렸다고 합니다. 2주일 정도 지나자 정전과 동시에 괴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이곳은 사람 살 곳이 못 된다는 판단하에 당장 이사 나오셨고요. 그 뒤로 계속 몇몇 사람이 살다가 도저히 못 살고 뛰쳐나오자 결국 소문에 소문이 꼬리를 물어 이상하게 퍼진 것입니다. 대표적인 소문으로는 첫 번째로 하룻밤 자고 나오면 집을 준다. 두 번째로 살아나온 사람은 남자 무당 한 명뿐이다. 세 번째로 남자 무당의 말에 따르면 우물에서 귀신이 나온다고 한다. 그러나 이 집에는 우물이 없습니다. 저러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소문이 퍼지자 당시 수능이 100일 남은 학원의 학생들은 학원에서 가까운 그 집에 놀러가기로 했었답니다. 단과반 남자 50명과 여자 10명이 놀러갔습니다. 담을 뛰어넘어 흉가로 들어갔지요. 이 반이 이 강사분이 담당하셨던 반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들어가서는 별일 없이 나왔습니다. 다만 약간 오싹한 기분 말고는 없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자 학원 강사분들도 한번 가보자라고 하면서 강사분과 그의 3명의 선생님 그리고 요주의 인물 한 분이 가셨습니다. 별명이 신기라고 불리는 분인데요. 대충 그런 쪽으로 감각이 발달하셔서 가끔 그런 것들이 보이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학원의 단과 원장님입니다. 이분들은 그 집 담벼락을 넘어서 들어가셨고 총 5명이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아무 일 없이 그 집 현관까지 가셨습니다. 문은 구리선으로 묶여있어 들어갈 수 없었답니다. 4명이 현관에서 허탈해하며 돌아서는 순간 눈알이 뒤집어져 흰자위만 보이면서 거품을 불고 뻣뻣하게 굳은 채로 서 있는 단과 원장님이 정원한 가운데 있었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쇼크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데려가려고 원장님을 부축했답니다. 정실 잃을만도 한데 입에서는 계속해서 나가자고 중얼거리셨답니다. 정신이 드신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그 집은 원한 들린 집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은 귀신터로서 온갖 잡귀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라고 합니다. 음기가 지나치게 강한 곳이라 잡귀들이 물렸고 여기에 사는 사람은 화를 당하게 된 것이지요. 이 집은 도로 정비 사업으로 결국 헐리게 되었습니다. 포크레인이 이 집 담벼락을 찍는 순간 포크레인의 뒤가 들리면서 포크레인이 전복되어 기사가 사망하기까지 했습니다. 부산시보에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사가 실패하자 부산시는 죄를 올리고 공사를 진행하여 이 집을 철거했습니다. 이게 이 집에 관하여 제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복이 들어오는 신발장. 어느 집이든 신발을 벗고 산다면 신발을 놓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신발을 벗고 나서 정리하는 방향을 의식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신발을 정리하라고 하면 항상 신발 끝이 현관 쪽을 보게 맞춰서 정리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신발장을 보시곤 한마디씩 하셨습니다. 신발을 바깥쪽으로 두면 복이 걸어나간다고, 집 안쪽으로 오게끔 정리해야 복이 들어온다고 말이죠. 저는 속으로 그럴 리가 있나 하면서도 다시 신발 방향을 돌려놓고는 했죠. 이 이야기는 제가 중학생 때 이야기입니다. 중학생 때 저는 그 나이대의 학생들이 그렇듯 학교에서는 자고 학원에서 공부하고 집에 돌아오면 밤새 컴퓨터를 하고는 했습니다. 제 방은 현관을 들어오자마자 바로 오른쪽으로, 안방과는 대각선으로 약간 떨어져 있었습니다. 밤에 게임을 하다가 안방문 여닫는 소리나 부모님이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재빠르게 모니터를 끄고 자는 척 하곤 했죠. 난방비를 아껴야 한다는 이유로 베란다, 창문과 문을 모두 잠그고 두꺼운 커튼을 쳤던 터라 거실은 밤이 되면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그 탓에 모니터의 불빛이 방문 틈으로 새어나가 부모님한테 몰래 컴퓨터 하던 것을 걸리곤 했거든요. 그날도 가족 모두가 잠들기 전이었죠. 신발장을 정리 좀 하라는 어머니의 말에 신발을 모두 안쪽 방향으로 정리하고 있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신발을 안쪽으로 향하게 두면 복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럼 복이 신발이라도 신고 들어오는 걸까? 헛소리 같겠지만 정말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신발을 정리하고 나니 가족들 모두 방문을 닫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성공적인 몰컴을 위해 화장실에 가는 척을 하며 안방문이 제대로 닫혔는지 확인했습니다. 안방문 여닫는 소리는 굉장히 커서 안방문만 닫혀 있어도 열리는 소리를 듣고 자는 척이 가능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컴퓨터를 켜고 게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새벽 2시쯤 저는 문 밖에서 탁하는 소리를 듣고 순간 놀라 잽싸게 모니터를 꺼버렸습니다. 속으로 어째서 안방문에선 아무 소리도 안 났는데 어떻게 하면서 저는 방문으로 다가가 귀를 댔습니다. 문 밖에선 분명히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놀란 건 소리가 나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소리의 방향이 묘하게 이상했거든요. 분명히 방문 바로 맞게 왼쪽 신발장에서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신발을 신고 바닥에 몇 번 발을 구르는 듯한 그런 소리가 말이죠. 가족들은 모두 방에서 자고 있을 텐데 저는 잘못 들은 것이라 생각하며 바닥에 살짝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들려온 소리는 굳이 물에 귀를 대지 않아도 될 정도였습니다. 신발장에서부터 굉장히 빠른 발걸음 소리가 부엌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진짜 복이 들어온 것은 아닐지언정 뭔가가 들어왔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제 방의 작은 창문을 닫고 방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다시 문에 살짝 귀를 가져다 대자 발소리의 주인이 부엌에서부터 방문 앞으로 돌아오는 소리가 나더니 방문 앞 거실에서 터벅터벅 맴돌다가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차마 이 침묵을 깨며 방문을 열고 나가서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아 저는 날이 어느 정도 밝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나가기로 마음먹고 다시 모니터를 켰습니다. 시간은 흘러서 새벽 6시쯤 날이 어느 정도 밝아오자 저는 슬슬 나가도 좋겠다고 생각해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거실에는 다행히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두꺼운 커튼도 잠가놨던 베란다 문과 창문도 전부 활짝 열려진 상태로 있었죠. 그리고 거실에는 곧바로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안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죠. 신발장의 신발들은 여전히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대체 그날 신발장을 통해 들어와서 뛰어다니다가 베란다 문을 열고 사라진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신발을 안쪽으로 정리할 때면 또다시 뭔가가 집 안으로 걸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저는 지금도 신발 정리를 잘하고 있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